한국은행이 오늘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을 통해 5조 원대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규제를 비켜간 곳을 중심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세 수요가 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며 주택담보대출이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주식거래 활동 계좌가 86만 개나 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이 무제한 돈 풀기를 개시한 첫날인 오늘 환매 조건부 채권인 RP 매입을 통해 5조 원대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RP 매입 입찰을 실시한 결과 5조 2,500억 원이 응찰했다며 이 금액을 모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만기는 91일이며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0.03%포인트 높은 연 0.78%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한은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발표한 뒤 실시한 첫 임차림에도 불구하고 이날 금융사들의 요청 자금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 일정 금리 수준에서 시장의 자금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를 3개월 동안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보다 1% 올라 3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은 3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외식 물가는 0.9% 올랐고 호텔 숙박료가 5.2% 하락하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0.5%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개별 서비스 인하로 소형과 대형 승용차 물가가 각각 2.3%와 1.1%씩 내렸습니다. 반면 식재료 수요가 늘며 축산물 물가는 6.7%가 상승했고 가공식품도 1.7% 올랐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로 물가가 하락하며 3월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내리진 않았다며 앞으로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물가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대출 규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를 비켜간 지역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며 1분기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올 들어 3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총 98,047건. 1분기 기준으로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최대 수준입니다. 업계에선 규제로 묶인 서울 지역 거래량은 줄었지만 규제에서 비켜난 경기와 인천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대출 규제와 거래 소명 강화, 세부담 등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풍선 효과로 인해 경기 인천의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개발 호재가 있는 비규제 지역의 6억 원 이하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현재 1분기 실거래 신고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거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를 거래 금액별로 살펴보면 6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전분기 대비 6,966건 늘었습니다. 6억 원을 초과한 모든 구간에선 거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출이 막힌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2009년 4분기에 비해 5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한편 서울은 강남 3구에서 시작된 거래 절벽이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 인천은 아직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가격 급등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주택 규제와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4년여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 4조 6,088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5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업계에선 주택 구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려 전세 자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시민당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21대 국회가 이 중소기업 국회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더불어시민당의 제21대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희종, 최백은, 이종걸 더불어시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포함해 중소벤처 전문가 출신인 김경만,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소기업 대표인 나동명 한국전시행사 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7명이 참석했습니다. 김기문 회장은 21대 총선을 대비해 총 9개 분야의 261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7차례의 전국 순회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중 시급한 과제로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과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제도 마련,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꼽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총력 대응에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자금 집행과 정책 전달이 늦어져서 상당히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과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착한 임대인 운동의 대기업 참여 확대와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시민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가 현실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 이 체인망만 우리가 의존을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실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그 정책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김기문 회장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만나 제21대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주목받는 안전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죠. 달러도 예금, 펀드부터 보험까지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팀의 유민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달러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게 결국엔 원달러 환율에 달려있는데 외환시장 분위기 최근 짚어볼까요, 먼저? 네, 환율이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서 환차익을 내는 것이 이 달러 투자의 공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외환 시장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이 변동성이 그만큼 심했다는 건데요. 지난달 17일 원달러 환율은 1243원 50전을 기록하면서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일에는 하루 동안 40원이 뛰었는데 다음 날에는 다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이 무제한으로 달러를 풀고 한국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이 굵직한 변수에 외환시장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1,200원 초반부터 1,290원대까지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게 사고 파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금 지난주에 저희가 해봤잖아요. 금도 그렇죠. 제일 쉬운 거는 바를 사다가 집에다 놓는 거고 달러도 제일 쉬운 건 현찰을 가지고 가서 달러로 바꾼 뒤에 지금 보관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뭐 앵커께서도 뭐 해외여행 갈 때 그 미리 은행에 가서 이 달러를 환전하는데 이 봉투에 넣고 이 다시 출국 날짜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 좀 있으실 텐데요. 네네. 이 가장 직관적인 달러 투자법도 이 환율이 내렸을 때 은행에 가서 달러로 바꾼 뒤 다시 환율이 오르면 다시 팔면 되는 겁니다. 이 쉽게 사고 팔 수 있지만 역시나 금처럼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환전 수수료 1.75% 가량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살 때 가격이랑 팔 때 가격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요즘 같은 예, 크죠.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직접 사고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까? 네, 외화예금 중 하나인 달러 예금을 좀 활용하면 좀 편하게 사고 예. 팔 수가 있습니다. 이 현찰 구매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달러 투자 방법이죠. 이 시중은행 창구나 인터넷 뱅킹 등으로 이 기본 그 예금 통장 만들듯이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화를 입금하면 바로 환전이 돼 달러가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예금액을 늘리고 높아지면 줄이는 방식으로 환차익을 거둘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이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우선 환율이 등락하면서 차익이 발생해도 이게 이득이 돼도 이게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라는 그런 게 좀 있고 예. 또 돈을 맡긴 예금 상품이라서 이 금리에 따라 이자도 붙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이 5천만 원까지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성도 갖췄는데 또 이 해외여행 시 달러 예금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은행에 달러 예금이 요즘에 몰린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이 국민, 신한 이 5대 은행의 달러화 예금은 432억 2,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달 말보다 35억 3천만 달러, 약 4조 3천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기업도 달러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달러 예금이었고요. 이번에는 달러 보험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로 이거 보험 가입하는 겁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달러 보험은 말 그대로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만기 시 보험금도 달러로 다시 지급받는 그런 상품입니다. 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네. 이 프루덴셜 생명, 메트라이프, AIG 등 8개 외국계 생명보험사가 달러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러 예금과 마찬가지로 환차익이 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이 1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하면 이자 수익도 역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최근 프루덴셜 생명은 만성질환 유병자와 고연령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이 문턱을 낮춘 달러 보험을 내놨는데 이 관계자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기존에 이제 원화 상품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달러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심으로써 그 자산의 분산 투자 효과를 얻으실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병력이 조금 있으시지만 보험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병자에게 확대해서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해 5월 기준 달러, 유로화 등 외화보험 누적 판매 건수가 14만 건을 넘어선 거로 집계됐고 또 최근 1년 동안 5만 건 이상 판매됐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달러 보험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관심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의할 사항 없습니까? 네, 단기간 환율 급등을 노리고 이 달러 보험에 무작정 투자하는 건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환율이 올라서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면 좋지만 이 만약 내가 보험금을 탈 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10년 넘게 들어야 비과세 혜택이 지워지는 만큼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데요. 이 일시적인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하기보단 장기적으로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네. 성격을 좀 맞춰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길고 안정적인 달러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지금 듣고 있는데 네. 펀드 상품도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이 상장지수 펀드 ETF가 좀 대표적인데 네네. 이 삼성이나 미래에셋, 키움증권 등에서 이 증권사에서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달러 선물 ETF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수익률도 함께 오르는 구조입니다. 네. ETF, 뭐 예금, 보험 쭉 들어봤는데 변동성이 가장 변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안전한 투자법은 뭡니까? 네, 대체로 전문가들은 이 현재처럼 외환시장 변동성이 심할 때는 자산 배분을 고려해서 일정액만 달러에 배분해서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환율 예측은 매우 어렵습니다. 환율이 하락시마다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는 분할 매수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달러가 모아지면 연 한 1.7% 정도 되는 외화 정기 예금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전문가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실제 은행 PB센터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좀 달러를 추가로 매수하는 건 어떠냐 이런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네.
달러 예금, 보험, 또 펀드까지 다양한 투자법 오늘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금 투자법처럼 나에게 맞는 접근법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주식거래 활동 계좌가 86만 개 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주식거래 활동 계좌가 3,076만 9천 개로 2월 말보다 86만 2천 개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이후 월간 최대 증가폭으로 실제 지난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12조 8,529억 원을 순매도하는 동안 개인 투자자는 11조 4,90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로 증시에서 폭락장이 지속적으로 연출되자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BBQ가 가맹점과의 고통 분담을 위해 물품 대금 연체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치킨업계가 소란스럽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관계에 문제가 있는 데다 경쟁사 흠집을 냈기 때문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다혜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치킨업계가 가맹점 물품 대금 연체 이자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논란에 불을 댕긴 것은 BBQ입니다. BBQ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가맹점으로부터 15%에 달하는 물품 대금 연체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굳이 경쟁사인 BHC와 교촌을 언급했습니다. 고율의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타사와 차별화됐다고 홍보하며 경쟁사들을 자극한 겁니다. 치킨업계도 일부 있어요. 우리는 3번을 봐줘요. 근데 걔네들 나는 연체이자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BHC 치킨과 교촌치킨은 애초에 연체이자를 청구한 사례가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15%의 지연이자는 BHC 치킨과 교촌치킨, BBQ 모두 똑같이 법령에 따른 표기만 했을 뿐 그간 지연이자를 청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보증보험을 들어 보증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발주 자체가 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요.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어느 프랜차이즈가 야 물건 갖고 왔으니까 다른 물건 넣어 이거 아니에요. BHC 치킨과 교촌치킨은 BBQ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생색내기 홍보를 하면서 굳이 경쟁사 흠집까지 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청구한 사례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생색내기 하는 거는 그 회사 하든 그건 좋은데 굳이 잘못 없는 경쟁사를 끌어들이는 거는 조금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거죠. 받지도 않던 연체이자를 안 받겠다고 생색낸 BBQ. 경쟁사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힘겨운 가맹점주들이 실질적인 도움 없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미지 홍보에만 활용됐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 LG U+가 5G 상용화 1주년을 맞았습니다. 하현회 부회장은 5G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뻗어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전혁수 기자입니다. 오늘 하현의 LG U+ 부회장이 5G 상용화 1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사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 부회장은 지난 한 해 5G 상용화에 대해 LG U+ 5G 서비스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고객에게 인식시킨 한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LG U+는 5G 상용화 서비스 1년간 VR, AR, 프로야구 등 5G 서비스 1.0, 게임 라이브, 지포스 나우, AR 쇼핑 등 5G 서비스 2.0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간 LG U+의 5G 핵심 서비스는 2,200만 뷰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LG U+는 5G 상용화 1주년을 맞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 이어 교육, 게임 등으로 영역을 넓힌 5G 서비스 3.0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5G 콘텐츠 제작 수급, 유무선 융복합 기술 개발에 5년간 2조 6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 부회장은 올해 선보일 5G 서비스 3.0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G U+는 글로벌 통신사의 5G 콘텐츠 수출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LG U+는 작년 말 3억 2천만 명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보유한 차이나텔레콤과 AR, VR 등 실감형 5G 콘텐츠 및 솔루션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달엔 홍콩텔레콤과 콘텐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5G 상용화를 앞둔 글로벌 통신사와의 VR 콘텐츠 수출 협약도 진행 중입니다.
하 부회장은 단결된 저력을 발휘해 2020년의 5G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LGU 플러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전혁수입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2단계를 할 수 있는 시험관 내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굴해 개발 1단계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 후보 물질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능력을 갖췄는지를 시험관 안에서 검증해 2차 후보 물질을 추릴 계획입니다. 이번 작업을 완료하는 데는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은 선별 항체에 대한 중화 능력 검증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임상물질 대량 생산에 돌입하고 동시에 동물 실험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돌입은 오는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개들의 후각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탐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질병을 발견하기 위해 동물을 훈련시키는 영국의 자선단체 메디컬 탐지견은 냄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는 개를 훈련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6주 정도면 개들을 훈련시키고 실제로 질병을 찾아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개들이 실제로 후각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탐지할 수 있다면 공항 등에서 감염자를 찾아내 즉시 테스트하고 격리 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메디컬 탐지견은 런던의 한 의학대학과 협력해 말라리아 탐지견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시가 야외 주차장에 노숙자들이 잠잘 수 있는 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노숙자들은 각자 배정된 칸에 침낭 등 짐을 풀고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입니다. 평소 아스팔트 위 흰색 선들은 차량 주차 공간을 의미하지만 노숙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경계선이 된 겁니다. 이 노숙자 대피소 사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고 라스베가스시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로 인해 카지노는 버려졌고 호텔의 수천 개 객실은 비어있지만 라스베가스시는 노숙자 대피소로 야외 주차장을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 하스퍼가 코로나19 여파로 급여 20%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직접 경기에 뛰지 않는 임원과 직원 550여 명으로 4월과 5월 급여에 적용합니다. 데니얼 레비 회장은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 유벤투스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빅클럽들이 비용 절감 조치를 했다고 언급하며 어려운 결정이지만 고용 유지를 위해 우리도 급여 삭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의 긴축 정책은 손흥민 등 선수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레비 회장이 언급한 바르셀로나의 경우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를 포함한 1군 선수단이 급여 70%를 깎아 직원들의 임금 보전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해리포터의 저자 J.K. 롤링이 코로나19 확산 속에 집에만 갇혀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설한 해리포터 앳 홈에서는 시리즈 1편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의 오디오북을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리포터 특별 사이트에서는 책에 대한 기사와 퀴즈, 게임, 등장인물 그리기 영상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롤링은 트위터에 코로나19로 꼼짝할 수 없게 된 지금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어린이들을 재밌고 흥미롭게 할 수 있도록 마법이 조금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세계 80개 언어로 번역돼 5억 부 넘게 팔렸으며 8편의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 속에서 3D 프린트로 생산할 수 있는 구리 마스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칠레의 한 3D 프린터 회사는 마스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는 구리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구리는 항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마스크는 소독과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스크를 인쇄하는 데는 약 5시간이 소요되고 고가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집에 3D 프린터기만 있으면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소스를 무료로 다운받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장에 따르면 마스크 소스 다운로드 건수는 500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조업, 유통, 금융업 등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토요타와 닛산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 업체 8개사가 모두 일본 내 생산을 전면 또는 일부 중단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백화점의 지난달 매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해 40% 안팎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서 일본 금융권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보유하고 있는 일본 주식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난달 말까지인 회계연도 결산에 394억 엔, 한국 돈으로 약 4,550억 원의 손실을 계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완연한 봄을 만끽하기 좋았습니다. 따스한 날씨에 아름답게 핀 꽃을 보러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지 2주째 되는 시점이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및 2m 거리 두기를 반드시 지키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낮 동안 서울은 17도, 대구는 20도까지 올라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5도 안팎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공기가 좋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서쪽 지역은 종일 나쁨, 동쪽 지역은 오후부터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여기에 대기까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중서부와 일부 경북, 전남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서울과 일부 경기도는 건조 경보로까지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특보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흡기가 마르지 않게 물을 자주 드시고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동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해안을 대체로 맑지만 공기가 탁하고 건조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7도, 대전 19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19도까지 오르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따스하겠습니다. 전주 17도, 부산 18도가 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낮 동안 따스하겠지만 일요일쯤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